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부서는 임형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 나노바디를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 기획 연구기간은 22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고 주간 연구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은 총 10여 명입니다. 기획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해양 나노바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바디는 항체 일종이며 연골 오류나 낙타류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그 항체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만을 인위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인간 항체와 동일하게 질환 치료제나 질병 진단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해양 나노바디라 하면 그 연골 오류 항체 유래의 나노바디를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항체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이 부위만을 따로 제조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나노바디의 장점은 사이즈가 10분의 1 정도 되고 산성, 온도 등의 환경에 대해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입니다. 또한 정제와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간 항체가 가지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높은 항원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같은 멤브레인을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인간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 제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비강, 기관지, 경구형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높은 용해도 안정성으로 이중 항체에도 적합하고 제조 원가도 특별히 해양 나노바디만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과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 항체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만 따로 떼어냈을 경우에도 47kg에서 48kg 달톤 정도의 사이즈이지만은 낙타 나노바디 같은 경우는 15kg 달톤, 연골 오류, 즉 해양 나노바디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12kg 달톤 정도입니다. 또한 낙타와 연골 오류의 구조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낙타 나노바디에서 보이는 이 부위 CDR2 리전이 이 연골 오류 나노바디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기가 작고 컴팩트합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하이퍼베리어블 2와 4가 존재하기 때문에 CDR2가 없음으로 생길 수 있는 특이성의 감소를 이와 같은 다른 리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이 CDR3 리전이 일반적인 인간의 항체나 낙타 나노바디보다 훨씬 더 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원에서 인지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가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체는 인지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나노바디 같은 경우 CDR3 리전이 훨씬 더 길게 플렉서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원들도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낙타 나노바디 대비해서 신규성과 종다양성이 높습니다. 또한 항원과 진화적 유형 관계가 근접한 경우 항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이제 안티젠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인간과 연골 어류 간의 진화적 유형 관계가 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티젠 톨러런스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해양 나노바디라 가면 항체를 개발할 수 있고 이는 인간 항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획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바이오는 앞으로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바이오 경제의 중심이 바로 항체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해양 나노바디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감염병을 대비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종 감염병은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곧 국가 경쟁이고, 또한 항체는 그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 기술이 즉 NGS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염기서열 해독이 가능해졌고, 특별히 해양 유전 자원도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특허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양 단백질 개발은 매우 미진한 형편이고, 해양 나노바디는 신약, 또 진단기술 등 다양한 바이오 기술의 플랫폼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획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해에 있는 연구를 잘 활용해서 국내의 지식 재산권 확보에도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본 과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착수보고는 지난 9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착수보고에서 특별히 내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2022년 10월 달에 기획까지 설명을 가졌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기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이번 달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같이 참여할 것을 또 결정하였습니다. 이 본 기획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TRL 4단계까지, 즉 non-GLP 생체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또한 모델 동물을 활용해서 유효성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같이 기획하고 연구를 계획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해양 나노바디 항체 발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1100여 종의 연구 의뢰가 있지만, 특별히 실제로 연구된 것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이것은 대부분 현재는 외국 어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가오리, 홍어, 상어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들을 활용한 연구를 기획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기획의 내용은 해양 나노바디 개발의 타당성,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동향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고, 수학 분석 혹은 테스트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연구 개발 분야별 세부 기술을 도출하고, 또한 논문, 특허 분석 등을 통해서 세부 기술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 또 동향 분석을 통해서 유형 최종 산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즉 어떤 것들이 항원으로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도출해냄으로 해서 전체적인 연구 개발 기획을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고려한 해양 나노바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물론 검토 작업이 필요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주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라이브러리 제조 기술, 또한 실무를 통한 연구 개발을 위해서 동물 모델 확립 기술, 또한 해양 나노바디 생산 기술, 또 검증 기술, 또한 활용 기술, 이와 같이 크게 5가지 정도 주요 기술로 나누고 거기에 합당한 연구 내용들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전문가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충분히 수정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획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이 기획을 통해서 필요한 기술, 최종 산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R&D 예산을 확보하는 기반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 및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